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금융불안지수 위기단계에 진입했다. 역대 세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정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불안지수 위기단계에 진입했다. 역대 세 번째죠. 네, 이추경호 경제부총리, 네, 또 한국은행 총재, 네, 이창용, 그리고 김주연 금융위원장, 이 김주연 금융위원장이죠.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우리나라 경제 라인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라는 문제가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달러 패권,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강달러 고금리를 전개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자기들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 두려우니까 전쟁 위기 만들어서 무기 판매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해가지고 제조업들을 미국에서 하자 해가지고 세계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독점하기 위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각종 뭐 바이오 생명 과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만들자. 전기차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러한 정황에서 유럽도 이제 미국의 꼼수를 알아가면서 반발하기 시작하고 있는 정황인데, 한국은 미국이 만들어내는 이 안보 위기, 이 속에서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미국이 항상 자기들이 판을 짜놓고, 미리 판을 짜놓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걸려든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면서 요즘에 동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은 돌파해 갈 수 있는 길은 이 무역하고 관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과 관광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무역도 안 되고, 여기에다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를 미국처럼 저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래서 일본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어차피 이 위기가 오는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수출하고 이 관광, 그리고 관광객들이 상품 판매, 상품을 매입하는 이러한 부분들, 뭐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또 그 미국의 국채를 팔아가지고 환율을 방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된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석유 가스 결제할 때 달러 말고 이제 위안화로 하자 하면서 뭔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겁니다. 무역도 무너지고 가게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지금 이런 정황이에요. 이렇게 돼서 지금 또 다주택자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없애가지고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을 매입해라 이러고 있는데, 사실상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리는 형태로 움직여주게 되면은 이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물가 문제는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오늘 환율 보세요. 오늘 환율이 뭐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환율이 뭐 올라간다. 이게 1281원이에요. 1281원. 네,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금리라는 측면이 지금 미국이 달러가 약달러 상황이 이제 진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금은값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이제 가치가 상승이 되면서 달러가 약달러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정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금리차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이 논리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물가는 공급으로 해결해야 된다. 공급.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유엔에서도 왜 공급의 문제를 수요의 문제로 풀려고 그러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아세안이라든지 지금 정경련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아세안을 통해서 풀어라 공급망을.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 불안 지수가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 역대 세 번째, 2008년, 202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금융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영업 대출이 1000조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융 불안지수 위기, 내년 말 자영업 부실 위험이 40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금융 불안지수 위기 단계, 부동산 2700조 위험 노출. 네, 부동산은 2700조가 지금 위험에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강제 경매, 이미 경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불안지수 위기급등, 가계, 기업빚, GDP의 224%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1000조가 돌파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다음으로 금융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지금 박살났죠.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인도중앙은행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정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부자만 더 부유해지는 세상. 네, 미국은 소득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부자만 진짜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만들어진 정황이다라는 거죠. 비폭탄 뇌가는 부동산이다. 지금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몇 달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 아주 미국의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우리가 금리를 올려도 그냥 신용만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관망해야 되는 그러한 정황이고, 미국도 지금 미국의 꼼수에 지발에 지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정황이 있어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바이든의 꼼수가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전쟁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 판매해서 이걸 메꿀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경제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바보가 아니죠. 중국이 기름이나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자. 또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인도 등이 브릭스를 경제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일본이 국채를 팔고 미국의 국채를 팔고 환율을 방어하는 모습들. 또 일본이 이제 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서 금리 이제 상승 가능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올리면서 이제 뭔가 좀 조짐이 벌어지니까 미국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사실상 세계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부도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의존도를 높이는 거죠. 달러 의존도를 높여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정황, 또는
자기들은 약달러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또 이 환율 가치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 상황을 모면해 가려고 하는 상황. 하지만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불안 지수가 아주 지금 심각한 정황이다. 이 경제 라인들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금융감독원장, 뭐 이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싹 교체하고 이거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아주 심각한 정황이고 뒷북이나 치고 있고 또 엉뚱한 정책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 혜택 준다 그래가지고 살아날 경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금리에 금리를 빨리 동결하고 내리는 그러한 형태로 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이 지금 경제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